습진이 심할 때는 보습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시원한 물로 얼굴에 한 20분 정도 덮어주는 게 중요하고, 매운 음식, 술 같은 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기름진 음식, 단 음식 피하는 생활 습관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왔어? 오늘은 또 뭐 알려줄까? 오늘은 타입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선 지루성 피부염을 타입별로 분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은 오진이 많아요. 그래서 진단하기 위해서 타입을 분류해 놓으면 이런 타입의 이러한 형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죠. 그리고 감별 진단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입별로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홍조형에서 습진형으로 진행을 잘하고, 그리고 홍조형에서 오래되면 구진형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홍조형이다 그러면 초기 증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습진인데 조금 색깔이 어둡고 색소 침착도 되어 있다 그러면 오래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진들이 많은데 이제 염증에 색소 침착까지 있거나 그러면 증상이 더 오래됐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이제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을 분류하는 이유는 오진의 가능성, 그리고 병의 예후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홍조형. 안면 홍조가 이제 나타나는 지루성 피부염인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제일 흔한 유형이에요. 얼굴이 붉어져요. 그리고 얼굴에 열이 올라와요. 그리고 얼굴이 가려워요. 그러면서 볼 쪽으로 붉어지거든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홍조가 생기는 부위는 제일 흔한 게 이제 관골 쪽, 볼 쪽이 좀 붉어지고, 그 다음에 이마 쪽이 붉어져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약간 붓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가렵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홍조는 계속 붉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더운 환경이 되면 좀 더 붉어지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붉은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감성 홍조랑 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갱년기 피부염, 갱년기 홍조죠.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상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때 피부염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홍조형 타입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대 혹은 갱년기가 생기는 생리가 왔다 갔다 하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그런 생리불순 같은 게 생기는 형태, 그리고 갱년기 때 상열감이 생기면서 땀이 나는 형태들을 보면서 이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사에 의한 홍조도 있어요. 이제 주사가 이제 주사라는 병이 있거든요. 로사세아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주사에도 홍조가 생겨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홍조형 타입, 전주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의 전주사기에 해당되는 형태랑 지루성 피부염 홍조 형태가 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주사는 가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 위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홍조형 이제 그 안면 주사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이제 홍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얼굴 쪽으로 확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그런 상열감을 잡는 쪽에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갈근 승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석고 생지왕, 우방자 이런 약대들, 그 다음에 이제 허혈을 잡는 생강, 바나 이런 약대들의 조합이 있어요. 육개 같은 것들, 이런 약을 통해서 상열감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간에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위열을 내리면서 허혈을 내리는 쪽에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쪽에, 그리고 열순환이 잘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홍조형 타입 같은 경우는 냉팩이 중요해요. 뭐냐면 시원한 수건을 물에 충분히 적시세요. 그거를 냉장고 같은 데다 한 1시간 정도 두면 시원해지거든요. 그거를 얼굴에다가 덮는 거죠. 20분 정도에 30분 정도 냉팩을 해주면 실제로 홍조가 줄거든요. 혹은 시원한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얼굴에 열을 낮춘다던가 하는 것들, 이런 응급처치가 있는데, 이게 하루에 한 1~2번 정도 해주면 얼굴에 열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의 염증 반응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습진형 타입이 있어요. 습진형 타입은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이 일정 정도 진행을 하거나 혹은 급성적으로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짓무르고 수포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짓무르는 형태의 아토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제 습진형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버진 피듯이 생기는 각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긁고
그러면서 피부에 상처가 나고 퍼지고 옆으로 자꾸 넓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습진형 형태에서 호발하는 부위는 이제 보통 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귓볼, 그 다음에 귓바퀴 부위,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런 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헤어라인 쪽에도 많이 생겨요. 습진형 지루성 피부염과 이제 간별 진단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고요.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피부에 자극이 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접촉이 됐을 때 피부가 빵 하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습진형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호발 부위가 달라요.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눈썹 사이, 그 다음에 콧볼,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 이제 귓바퀴 이런 데 많이 생기거든요. 접촉성 피부염은 접촉된 부위에 좀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감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아토피 피부염인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전형적인 사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토피는 얼굴에만 주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제 목에 주로 생기죠. 그 다음에 팔 접히는 부위, 그리고 이제 그런 부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발생 부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습진형 타입의 치료는 뭐냐면, 홍조형 타입과 일맥상통하는데, 홍조형 타입은 열을 내리는 쪽으로 집중했다고 한다면, 습진형 타입은 열을 내리는 걸 기본으로 해서 습진이 생기는 그런 습열이라고 하거든요. 피부 자체에 물기가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순환이 정체되고, 그러면서 피부가 짓무르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습열을 없애는 쪽에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평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방자, 금우나 영교 같은 약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복령 같은 약들, 그 다음에 지각, 청피 이런 약들을 해서 행기시키면서 수액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약들을 첨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홍조형 형태가 있고 습진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인 생활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홍조형 있는 분들은 이제 열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생활 습관들,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술 같은 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습열이 잘 안 생기도록 그런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너무 단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생활 습관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홍조형 타입과 마찬가지로 냉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냉팩 시간을 똑같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생수 있죠, 생수. 생수를 구입을 해서 수건에다가 생수를 적셔요. 그래서 시원한 물로 얼굴에 한 20분 정도 덮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습진이 심할 때는 보습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보습제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 자체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홍조형 타입 같은 경우는 보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보습을 안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약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알로에 젤 같은 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면 지루성 피부염의 4가지 타입 중 남은 2가지, 구진형 타입과 감염형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